반갑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튜토리얼 첫 튜터 오정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운 시리즈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대박 말고 소확행이라고 하는 주제로 유튜브와 블로그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블로그 유튜브로 용돈 벌기 혹은 디지털 노마드 혹은 온라인 부업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인터넷에 보면은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다 뭐 이런 주제로 많은 유튜버들이 영상을 올리시는데 사실 저는 뭐 그런 실력은 되지 않고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대박은 안 되고 용돈벌이 정도, 그러나 최소의 에너지로 용돈 버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저의 강의의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대박 말고 소소한 용돈 벌이가 목표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블로그와 유튜브를 오랫동안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대박도 아닌데 너무 큰 시간을 투자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시간을 활용해서 어떻게 소소하게 용돈을 벌고 그리고 내 채널들도 안전하게 운영하는지 이런 내용으로 한번 쭉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준비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준비물은 첫 번째 계정이 필요합니다. 쉬운 얘기부터 하면 유튜브는 그냥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지메일로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내 명의로 하는 것이 차후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유튜브의 계정은 개인 계정과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때 쓰는 브랜드 계정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이 계정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만들 때는 여러분들 명의의 브랜드 계정을 생성하시는 거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블로그인데요. 블로그에 대해서는 워낙 오래된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티스토리보다는 네이버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물론 티스토리는 네이버에서 할 수 없는 애드센스라던가 그리고 구글의 웹 문서 노출이라던가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커스터마이징에 대해서는 네이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블로그 시장에 한해서만 이야기하면 티스토리보다는 네이버가 훨씬 더 큰 시장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네이버가 자신의 검색 영역을 강화하면서 티스토리는 노출해서 좀 홀대시키고 네이버 블로그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계속해서 출시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네이버에서 이야기하는 인플루언서 검색, 블로그 영역에 노출되는 뷰 영역보다 무조건 상단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런 인플루언서 영역도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박 말고 소확행이잖아요. 소소하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네이버가 제공해주는 다양한 혜택들을 받기 위해서는 네이버 블로그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민을 한다면 네이버보다는 티스토리보다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해 주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요 얘기를 하자마자 여러분들은 그럼 나 네이버 블로그 만들어야겠네 라고 하고 블로그를 바로 만드십니다. 그런데요, 일단 그러지 마시고 1차적으로 2017년 이전부터 만들었던 블로그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거 중요합니다. 약간 이게 우습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네이버에서 노출이 잘 되는 블로그는 2017년 이전에 만들어서 운영한 블로그들이 노출이 잘 되고요. 그래서 2017년 이전에 만들었는데 거의 운영을 안 했어. 글 한두 개밖에 없어. 그러면 새로 만든 게 좋냐? 2017년 이전에 만든 블로그가 좋냐?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무조건 2017년 이전에 만들었던 블로그가 좋다. 지금 제 블로그 있거든요. 후에 다른 영상에서 제 블로그도 한번 계속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제 블로그 역시도 2014년에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비교적 노출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글을 잘 쓴다거나 내가 블로그 운영을 잘한다거나 뭐 이런 소소한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2017년 이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비교적 쉬지 않고 꾸준히 운영해 왔기 때문에 얻는 혜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준비한다 라고 한다면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2017년 이전의 블로그가 없는지 한번 꼭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2017년이 없다면 2단계로 2018년, 2019년 그래도 오래된 거, 그러니까 새로 만들지 말고 기존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거 있다면 그걸 사용해 주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그런데
나는 2017년 이전은커녕 만든 것도 없다, 이런 분들은 새로 만들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엄마 아빠가 혹은 내 동생이 2017년 이전에 혹은 오래된 블로그 있다, 뭐 그거를 활용해 주시는 것도 좋긴 한데, 사실 이게 블로그 명의가 다르다 보면은 운영할 때 생각보다 귀찮은 문제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 명의로 된 네이버 아이디로 만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새로 만드시기 하신다면 무조건 내 명의를 이용해 주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남의 명의로 하면 생각보다 귀찮은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계정은 2017년 이전에 만든 네이버의 블로그를 만들어 주신다. 없으면 오래된 거, 그래도 없으면 그냥 새로 만드시는 거. 유튜브는 브랜드 계정으로 만들면 된다. 이런 이야기 한번 해드리고요. 두 번째, 주제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블로그나 유튜브 역시 노출의 순위를 정하거나 노출을 어디에 많이 시킬까 라고 하는 노출의 방향을 결정짓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네이버의 블로그 같은 경우는 C랭크 알고리즘, 그리고 다이 알고리즘 이렇게 있는데, 다이아는 일단 잊어주시고요. C랭크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C랭크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좋은 글을 쓰는 블로그가 노출이 잘 된다 라고 하는 알고리즘이고요. 현재 네이버 알고리즘 중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결과로 앞에 준비물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오래된 블로그가 노출이 잘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더라. 그리고 C랭크 때문에 최근에 만든 블로그들이 좀 손해를 보고 있더라. 후에는 이게 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블로그를 운영해야 노출이 잘 된다 라는 게 있는데, 제가 앞에서는 운영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C랭크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주제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유튜브에서 어떤 동영상을 하나 보시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차후에 내가 다시 유튜브에 접속을 했을 때 내가 아까 본 영상과 비슷한 주제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맥북에 윈도우를 설치하는 영상을 봤다면, 맥북에 윈도우 설치 후에 어떤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는지, 맥북에 윈도우 설치 후에 워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백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관련 내용들이 뜨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다 주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도 주제가 중요하고요, 유튜브도 주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저것 다 하지 마시고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가지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제를 선정할 때는 대중적인 주제에 굉장히 좋습니다. 누구나 관심 있는 대중적인 주제. 그리고 너무 어려우면 안 돼요. 제가 원래 하는 일은 마케팅 관련돼서 컨설팅 해주고 또 인사이트를 주고 강의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구글 애널리틱스가 어쩌고 저쩌고, 구글 태그 매니저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물론 이 전문적이고 어려운 주제는 또 그 나름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걸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는 용돈을 벌고자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난이도가 낮고 대중적인 주제, 지금 막 떠오르는 주제들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내가 선택해서 막 열심히 하다가 주제가 좀 트렌드가 지고 있네? 라고 하면 바꾸시면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 내가 선택할 때는 이 주제가 굉장히 매력이 있는 주제여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검색 수요가 있는 주제들, 네이버와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주제가 바로 대중적이고 난이도가 낮고 트렌드가 되는 소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얘기하면 꼭 질문해 주시는 게, 나는 전문가가 아닌데 이런 거 할 수 있냐?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난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르면 다른 사람 거 구글 검색 이런 거 서치해서 내 방식대로 잘 알려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문가고 안 전문가고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모르시면 배워가면 되고요. 관심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후에 광고 의뢰가 용이한 것, 이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붓글씨를 하는 유튜브를 운영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저한테 기껏 광고를 의뢰할 수 있는 건 뭐 붓이라던가 종이 이런 거 밖에 없겠죠. 또 하나 생각해보면, 제가
농기구에 너무 관심이 많아. 그래서 농기구 운영 방법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사실 저한테 광고를 의뢰할 수 있는 건 농기계나 농사 관련 광고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게 조금 어렵다는 겁니다. 뒤에 차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유튜브 광고, 블로그 광고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의 단가에 비해서 이런 업체들이 의뢰해주는 경우가 훨씬 더 비싸거든요. 그러면 소확행이 좀 더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제를 정할 때 너무 마이너하고 너무 전문적이고 너무 사람들이 잘 몰라,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 이런 주제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제를 선정할 때 튜토리얼이고 뭔가 좀 쉽게 할 수 있고 제가 관심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찾아주시는 IT 컴퓨터에 대한 튜토리얼을 내 큰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방문자를 가장 많이 땡겼을 때가 두 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M1 맥북을 구매했을 때, 두 번째는 맥북 16인치 M1 프로를 구매했을 때, 이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가 쭉 올라갔습니다. 이때 구독자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사람들이 그때 맥북에 대해서 관심이 올라갔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IT나 컴퓨터 쪽은 계속해서 재밌는 트렌드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난이도 높지 않고요, 대중적이고요, 아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검색 수요, 제가 얼마 전에 블로그에 올린 글은 동영상 용량 줄이기 뭐 이런 주제로 올렸거든요. 이게 한 달에 2만 회 정도 조회가 네이버에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탈퇴하는 방법, 요거 거의 4만 회, 5만 회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루는 컴퓨터 튜토리얼의 주제들은 많이 검색이 됩니다. 제가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주제가 윈도우의 다크 모드, 윈도우의 폰트 추가, 이런 주제들을 또 다루고 있거든요. 요거는 3년 전이나 4년 전이나 5년 전이나 항상 궁금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검색 수요가 있는 주제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맥북을 또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냥 써보면서 아는 거지. 그러다가 궁금하네? 라고 검색해서 정보 찾아서 만들고, 또 야 이거 모르겠는데 검색해서 찾아서 만들고, 요렇게 하기 때문에 잘 모르면 참고해서 내 방식으로 잘 설명을 해주면 되고요. 아시다시피 IT 쪽은 광고 의뢰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광고 의뢰 몇 건을 받았거든요. 제 유튜브 채널이 이제 1000명 좀 넘었는데 블로그랑 같이 해서 그런지 광고 의뢰도 몇 개 들어왔고요, 광고도 몇 개 했고요. 이건 별론데 쳐내기도 하는 사항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제가 말한 주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IT 컴퓨터 쪽에, 그리고 리뷰나 이런 거 아니고요, 튜토리얼로 정했습니다. 일단 저는 이걸 하는 게 돈을 벌기 위함이잖아요. 물론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에게 안정적으로 뭔가 계속해서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일단 저는 가장 크게 비중을 잡은 건 안정적이지만 저수익인 애드포스트와 유튜브 광고입니다. 일단 애드포스트는 블로그 내에 있는 그런 광고를 말하고 있고요. 요게 광고를 클릭했을 때 광고주가 내는 돈을 네이버와 블로거가 나눠 가지는데, 요게 구글의 애드센스와 비슷한 광고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아마 구글이 8대2고 네이버가 아직 공개는 안 했지만 한 8대2 정도로 블로거가 8을 가져가고 네이버가 한 이 정도 가져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예전에 애드센스에 비해서 애드포스트는 완전 거지 같다, 진짜 단가 안 오른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한 2, 3년 전에 네이버가 애드포스트 시스템을 바꾸면서 단가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특히 인플루언서 검색으로 이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매우 큰 돈을 애드포스트, 그러니까 블로그 광고로 벌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광고는 또 뒤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청자가 여러분들의 동영상을 시청할 때 5초 광고 나오잖아요. 그거 건너뛰면 당연히 돈이 안 들어오고요. 5초를 지나서 한 10초 본다고 돈이 들어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동영상을 30초 이상 봤을 때 과금이 되고요. 그리고 30초 미만의 영상은 끝까지 봐야만 과금이 됩니다. 생각보다 까다로운 조건이고요. 무엇보다도 조회가 돼야 광고비가 붙는 거기 때문에 초반에 유튜브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차곡차곡 쌓는 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애드포스트도 그렇고 유튜브 광고도 그렇고 그냥 내가 오늘 만들어서 애드포스트 신청할게요, 아니면 유튜브 광고 신청할게요,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있거든요. 일정 조건이 넘어야만 애드포스트를 신청할 수 있고 유튜브 광고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애드포스트는 블로그를 운영한 지 90일, 게시글은 50개 이상, 그리고 글의 퀄리티와 방문자 등을 보고요. 유튜브는 구독자 1000명, 시청시간 4000시간 이상 되면 유튜브에서 심사를 해서 통과시켜줍니다. 저도 이제 한 1100명 되거든요. 막 유튜브 수익 창출을 신청해서 이제 조금씩 돈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꽤 까다롭지만, 그러나 얘는 내가 그냥 쓰고 싶은 글 써도 돈을 주거든요. 이게 꽤 짭짤합니다. 물론 짭짤하게 돈을 버는 그 과정을 만드는 건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만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쓰고 싶은 글을 쓰고 그 글의 대가로 광고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안정적이고 저수익인 이런 광고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위험하지만 고수익인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휴 마케팅인데, 요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 제휴 마케팅에 대한 좀 오해들도 있고요. 좀 안전한 제휴 마케팅은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예전에 유튜브를 한번 샥 쓸었던 큰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쿠팡 파트너스거든요. 이 쿠팡 파트너스가 사용자들이 내 블로그에 쿠팡 링크를 클릭해서 구매하면 수익금에 얼마를 나눠가는 이런 구조라서 앞에 안정적이고 저수익인 애드포스트와 유튜브 광고에 비해서 짭짤해서 요거 많이 했었고 실제로 돈도 많이 벌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나 꼼수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꼼수가 생기면 네이버가 뱉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쿠팡 파트너스를 운영한다?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을 안고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튜브는 물론 블로그에 비해서 그런 게 좀 덜하긴 하지만, 이게 너무 센 제휴 마케팅이면 구독자들이 싫어할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일단 제휴 마케팅은 남들이 꼼수를 부리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품들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요거 한 3, 4개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다음 시간에 한번 쭉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위험하지만 돈을 많이 버는 거, 제휴 마케팅. 남들이 꼼수 부리면서 막 하는 것보다는 내 영역에서 소수의 인원이 좋은 컨텐츠를 쓰는 그런 제휴 마케팅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운빨입니다. 이건 뭐 제가 앞으로 10,000명, 30,000명, 100,000명 이렇게 커지면 이게 점점 비중이 높아지겠죠. 하지만 뭐 지금 1100명인데 이게 많을 가능성도 적고 또 돈도 많이 안 줍니다. 그래서 얘는 뭐 기다리는 거죠. 내 컨텐츠 보고 야, 너한테 돈을 주고 이런 컨텐츠를 요청하고 싶어, 이런 업체들이 생기면 하시겠지만 뭐 내가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운빨 한 10% 비중으로 잡았습니다. 초기에는 얘만 두고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요게 제일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블로그가 노출이 되고 유튜브의 구독자와 조회수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요렇게 부트를 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드포스트와 유튜브 광고를 중심으로 소소하게 용돈을 벌다가 용돈을 조금씩 늘려가는 요런 전략으로 한번 저는 가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컨텐츠 생산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소재를 찾기가 쉬워야 됩니다. 저희는 전문 유튜버가 아니고요, 전문 블로거가 아닙니다. 그냥 이걸로 용돈 벌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용돈을 많이 주지도 않을 거면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고민하는 거 적절하지 않아요. 대충 빨리 찾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이버의 자동 완성과 유튜브의 예상 검색어를 딱 보고 내가 이거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자료 정리해서 만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 고민하면 안 됩니다. 그냥 대충 빨리 보고 이거 괜찮을 것 같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네, 꼭 그럼 바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소재는 찾기 쉬워야 된다. 자, 그리고 제가 유튜브와 블로그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일단 블로그는 글 쓰고 뭐 이미지 편집도 뭐 미리 캔버스 이런 거 대충 써서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영상이에요. 영상 이거 골치 아픕니다. 일단은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자막이고 개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이거 화면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처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잘 만든 영상에 비해서 구독자 수도 적고 충성도도 떨어지고 돈도 못 버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무슨 이걸로 억만 원을 벌 것도 아니고 용돈 벌 건데, 그래서 편집을 최소화하게 영상을 기획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작품 만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어떤 정해진 기간
동안에 빨리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충 편집해서 내 의도만 잘 전달이 되면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게 되고요. 그 후에 블로그에도 포스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재를 찾아서 편집을 최소화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고 이렇게 만든 컨텐츠를 블로그에 포스팅을 해서 하나의 소재를 유튜브와 블로그 두 군데에 사용하는 게 이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영상 길이는 5분 이내로 하시는 거 좋고요. 뭐 길게 하면 또 나름의 장점이 있겠지만 5분 하나, 10분 하나 안 보실 분이 보고 보실 분이 안 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길이는 5분 이내에, 그리고 편집 방법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충 빨리 할 수 있는 편집 방법을 찾고요. 그리고 최소한의 효과 넣어주시면 좋고요. 이게 사실 막 예능 자막 넣고요, 막 평평 터트리고요, 이런 것들 뭐 하면 좋은데 뭐 굳이 용돈 벌려고 하는 건데 이런 효과까지 없고요. 이거 한다고 구독자 늘어났으면 저는 제 이미 화면에 엄청나게 효과를 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길이는 5분 이내로, 그리고 심플한 편집 방법과 최소한의 효과를 넣게 유튜브 영상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블로그의 본문은 길이는 대충 200자, 이미지는 10장, 그리고 유튜브에 영상까지 삽입하는 이런 구성으로 블로그 본문을 구성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금맥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양한 컨텐츠로 소재를 막 만들다 보면 이거 괜찮은데? 이거 사람들이 좀 보는데? 라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뭐 파워포인트, 키노트 막 이런 거 하다가 그냥 맥북 하나 사서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M1 맥북을 샀는데 대박! 그래서 M1 맥북을 뜯고 세팅하고 포맷하고 막 이런 걸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건 무슨 M1 맥북으로 평생을 우려먹을 것도 아니고 뭔가 또 새로운 게 없을까 막 찾았어요. 그러다가 찾은 게 인스타그램의 기본적인 튜토리얼들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인스타그램 계정 삭제, 비활성화, 줄 바꿈, 이런 것들 찾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찾는 가운데 또 다른 주제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보시면 M1 맥북에 대해서 관심도가 쭉 떨어졌잖아요. 대신에 저는 새롭게 찾다가 발견한 인스타그램으로 검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또 요즘에 엑셀 찾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또 엑셀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하다가 하나의 주제 터졌어. 그러면 또 얼른 다른 거 준비하고, 또 터진 주제가 계속 살아있으면 너무 좋지만 또 죽게 되면 새로운 걸로 대체하고 또 새로운 거 찾고, 이렇게 계속해서 바꿔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T나 서비스에 대한 튜토리얼이라는 것은 변치 않지만 그 안에서 어떤 주제를 다루느냐는 계속 찾고 변경되고 개발하고 다시 찾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보면서 느끼는 건 이 사람이 생각하는 동물이잖아요. 이거 하다 보면은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라는 게 생겨요. 그런데 제가 무슨 여기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영상 한두 개를 더 찍어볼까? 블로그를 한두 개 더 써볼까? 뭐 이런 정도의 수고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이 나면 바로 실행하고 결과 보고 야 이거 좋다 하는 거고요. 이거 망했다 안 하는 거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맥을 찾으실 건데 그 금맥은 소진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새로운 소재, 새로운 금맥을 찾아서 노력하셔야 되고요. 계속 하다 보면 또 새로운 아이디어와 생각이 떠오를 거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이제 주의사항 얘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대박 아닙니다. 저는 소소하게 여러분들 한 달에 한 50만에서 100만원 정도, 요런 정도의 수익을 벌기 위해서 포커싱이 되었지 뭐 이걸로 500만, 600만, 1000만원, 1억 이렇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소한 돈을 벌려고 지금 이걸 하는 거니 올인하지 말라. 인생은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블로그도 크려면 글도 계속 써야 되고 좋은 평가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단기간에 할 수가 없거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유튜브 수익을 얻으려면 1000명 구독자에 4000시간 시청시간이 필요한데요. 요거 한 달 만에 제가 무슨 백종원이나 유명한 분들이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하면서 당장의 성과가 없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온라인 쪽에 있으면서 이거 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권선징악이라고 있잖아요. 하늘이 착한 사람한테는 복을 주고 나쁜 놈들한테는 징계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어뷰징도 약간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뭐 블로그 상위 노출,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뭐 이런 꼼수들, 약간의 꼼수를 쓰면 성과가 좋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이게
금방 잡아내고 금방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뷰징은 걸립니다. 상위 노출 건수 걸립니다. 구독자 모으는 건수 걸립니다. 그러니까 절대 어뷰징은 하지 마라. 저는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 영역들이 많지만 좋아하는 사람이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는 순간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전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전문가만큼 난 좋아하는 사람이야, 공부하는 사람이야, 내가 모르는 건 배워서 알려줄게, 이런 포지셔닝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아내에게 블로그 글을 써봐라, 영상 편집을 해봐라 라고 하면은 거의 작품을 만들 수준입니다. 그 정성은 아카데미 수상, 노벨 문학상을 받을 정도로 열정이 가득합니다. 근데 문제는 완성된 글, 완성된 동영상을 만들어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올인하면 안 돼. 시간을 막 너무 많이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엄청 잘 만들어서 하나의 영상으로 승부 본다 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꾸준히 올리는 거 중요합니다. 지금 제 영상이 이 모양이지만 그래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실 수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이 영상도 바뀌겠죠. 하지만 지금 제가 이런 정도의 영상을 찍는 건 제가 가진 에너지와 상황과 비용에 맞게 찍는 거기 때문에 저에게는 최선의 영상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좋은 작품이야, 이게 100% 완벽한 영상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아쉬운 점이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의 영상이다. 그래서 최고보다는 최선을 생각하시고 작품보다는 정보라는 개념으로 다가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도 마음을 좀 다스려야 될 때가 있는데, 야, 진짜 부럽다, 나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대박 났네, 이런 경우 있어요. 하지만 제목에서도 밝혔지만 대박 말고 소확행이거든요. 남이 유튜브로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1억 벌면 뭐합니까? 나랑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남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내 유튜브 영상보다 나아졌네, 어제 내 블로그 글보다 잘 썼는데 야 괜찮네, 요렇게 발전을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아, 쟤는 얼마 벌었는데, 나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쟤는 구독자가 얼마인데, 조회수가 얼마네, 이러시면 정신이 나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 부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대박이 아니고 소확행이고 본업이 있고 부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비교하지 말고요, 어제의 나와 비교해서 소소하게 꾸준히 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주의사항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대충, 빨리, 오래 하시면 소확행을 안전하게 오랫동안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약간 개념을 잡는다는 생각을 한번 찍어 봤는데요. 앞으로는 제가 디테일한 방법들 그리고 전략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큰 유튜버도 당연히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소소하게 용돈 벌라고 요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용돈을 벌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벌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도 해주고, 또 여러분들이 번 이야기 있으면 저한테 또 제안해 주시면 제가 또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